우르릉 쾅. 강원도 깊은 산골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창백한 번개가 찢어발겼다. 뒤이어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터져나왔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양철 지붕이 통째로 날아갈 것만 같았다. 폭우는 미친 듯이 창문을 채찍질하며 후두둑, 후두둑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한지은의 팽팽하게 당겨진 신경줄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이곳은 인적 드문 국도변에 자리한 허름한 기사식당이었다. 공기 중에는 찌든 기름 냄새와 싸구려 된장국이 발효되는 시큼한 냄새가 섞여 떠돌았다. 한지은은 잔뜩 웅크린 채 기름때가 덕지덕지 낀 개수대 앞에 서 있었다. 한때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던 그 가늘고 고운 손가락은 지금 혼탁한 세제 거품 속에 잠겨 차가운 지하수에 붉게 짓물러 있었다. 쉴 새 없이 반복된 노동으로 손마디는 뻣뻣하게 굳어 변형되었고 손톱 밑에는 고춧가루인지 연탄재인지 모를 검은 때가 끼어 있었다. 촤아! 또 한 무더기에 기름진 접시가 개수대에 처박혔다. 튀어오른 더러운 물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때렸다. 식당 주인의 날카로운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어왔다. 마치 녹슬어버린 톱으로 고막을 썰어대는 것 같았다. 동작 좀 빨리 못해? 밖에 손님 2테이블이나 기다리잖아. 아이고, 배 불뚝 내밀고 있길래 일 좀 꼼꼼히 하나 했더니 어디서 건머 만든 공주님이 와가지고는. 한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기계적으로 아랫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다. 바싹 말라 터진 입술 사이로 비릿한 피 맛이 배어나왔다. 그녀는 대꾸할 수 없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신원 조회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불륜을 저질러 쫓겨난 서울 사교계의 타락한 여자가 아니었다. 천재 외과의사 강도훈을 배신한 전처도 아니었다. 그저 살기 위해 벌레처럼 웅크리고 숨을 몰아쉬는 미혼모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아랫배에 갑자기 격렬한 경련이 일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궁을 억세게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이 미끄러졌다. 챙그랑. 요란한 파열음이 시끄러운 주방을 갈랐다. 한지은은 급히 허리를 숙이며 양손으로 불룩한 배를 감싸 안았다. 눈앞의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이 수없이 겹쳐진 환영으로 변했고 귓가에 들리던 빗소리는 날카로운 이명으로 바뀌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누군가 도끼로 뒤통수를 내려찍는 것 같았다. 야, 너 왜 그래? 일당 받기 싫어. 식당 주인이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오다 한지은의 정면을 보고는 기겁하며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다. 한지은의 얼굴은 물에 불린 찐빵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본래 청초했던 이목구비는 심한 부종으로 짓눌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창백한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하며 눈동자가 뒤집혔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물려 있었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그것이 그녀가 어둠 속으로 추락하기 직전 목구멍에서 쥐어짜낸 마지막 숨소리였다. 삐삐삐. 세상은 소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구급차에 찢어지는 듯한 사이렌 소리였다. 하늘을 찢어발겨 혼미한 뇌 속으로 억지로 쑤셔 넣는 듯한 소음이었다. 뒤이어 병원 복도 바닥을 구르는 이동 침대의 요란한 바퀴 소리, 다급한 발자국 소리, 그리고 간호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혈압 200에 130, 심박수 140입니다. 산모자간증 증세 보입니다. 당장 임신 중단해야 해요. 빨리 산부인과 당직 교수님 콜해. 이 상태로는 지방병원에서 손 못 써요. 닥터 헬기로 막 이송된 환자입니다. 한지은은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가 된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 했다. 강력한 펜라이트 불빛이 억지로 눈꺼풀을 비집고 들어왔고 동공은 그 자극에 격렬하게 수축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려 했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온통 흔들리는 하얀색뿐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숨이 막혀왔다. 이곳은 서울대한병원 냄새였다. 그녀가 수없이 도시락을 싸 들고 왔던 곳,
그리고 그녀 사랑을 철저히 매장했던 곳.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그녀는 속으로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사지에는 납덩이라도 매달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고 몸은 침대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다. 비켜요. 다들 비켜. 낮게 깔린 서늘하면서도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남자의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뚫고 들어왔다. 마치 차가운 메스처럼 한지은의 희미한 의식의 방어선을 정확히 잘라내는 목소리였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란이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다. 풀려가던 한지은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초점을 찾았다. 산소 마스크에 서린 뿌연 김 너머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는 단번에 그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빳빳하게 날이 선 하얀 가운을 입고 가슴에 교수 명찰을 단 남자. 그가 성큼성큼 걸어올 때마다 가운 자락이 펄럭이며 찬 바람을 일으켰다. 조각 같은 얼굴은 여전히 숨막히게 잘생겼지만 1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빛은 더욱 서늘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강도훈. 대한병원 최연소 외과 천재이자 그녀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밀어냈던 전남편. 운명은 참으로 악독한 작가였다. 그녀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추하고 그를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순간에 이런 지옥 같은 재회를 설계했으니 말이다. 강도훈은 침대 곁으로 빠르게 다가오며 청진기를 귀에 꽂았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냉랭했다. 보호자는? 남편 어디 있습니까? 수술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인턴 의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무명녀로 입원했어요. 신분증도 없고 휴대폰도 파손된 상태라. 강도훈의 손길이 0.5초간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마침내 침대 위에 누운 처참한 몰골의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심각한 전신 부종으로 한지은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눈물이 고인 그 눈동자, 수많은 밤을 새우며 그를 깊이 바라보았던 그 눈동자만은 지금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청진기를 쥔 강도훈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녀가 이토록 끔찍한 모습으로 변했어도, 싸구려 인부복을 걸치고 있어도, 몸에서 쉰밥 냄새가 진동을 해도 그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1년 전 이혼 서류 한 장을 남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당신처럼 일만 아는 남자는 지루해 라며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여자. 한지은. 강도훈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하던 가면이 순식간에 금이 갔다. 충격, 경악,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거대한 분노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겨움이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너였어. 이 사이로 짓이겨 나온 두 글자에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서려 있었다. 한지은은 고개를 돌리고 싶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하지만 산소 마스크와 결박근이 그녀를 옥죄어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쏟아내는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강도훈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높게 솟아오른 복부에 꽂혔다. 그 순간 한지은은 그의 이성이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임신 8개월의 크기. 시기를 계산하면 그녀가 그를 떠난 직후였다. 강도훈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헛웃음은 밖에서 치는 천둥 소리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그놈에 낳아주려고 겨우 이 꼴이 된 거였나? 그는 자신이 다 잊은 줄 알았다. 지난 1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일에 매달려 병원 최연소 교수가 되었고 빈 시간을 수술로 채우며 이 여자가 안겨준 치욕을 지우려 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눈앞에 있다. 다른 놈의 아이를 베고 자신의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생사를 오가고 있다. 교수님, 태아 심박수 떨어집니다. 60까지 내려갔어요. 당장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비명이 팽팽한 대치 상황을 깨뜨렸다. 강도훈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눈 밑에 일렁이던 분노는 억지로 눌러 담겨 있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직업적 냉소였다. 수술실 준비해. 마취과 콜하고. 그는 한지은에게서 등을 돌렸다. 재킷을 벗어 던지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사무적이지만 지극히 잔인한 어조로 내뱉었다. 동의서 써줄 그놈도 없으니 응급특례로 진행한다. 수술대 위에서 죽어도 병원은 책임 안 져. 단어 하나하나가 독이 묻은 가시가 되어 이미 너덜너덜해진 한지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니야. 딴 남자 아니야. 한지은은 속으로 울부짖었다. 도훈 씨, 당신 아이야. 우리 신혼 첫날 밤에 꼭 갖자고 약속했던 그 아이란 말이야.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삽관된 튜브가 목구멍을 막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젖은 슬픔을 삼킬 뿐이었다.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무영등이 켜지는 순간 한지은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너무나 밝았다. 그녀의 모든 비밀과 치부까지 낱낱이 태워버릴 듯한 빛이었다. 수술실 안은 서늘했다. 에어컨 바람소리와 모니터의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금속 기구들이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가 머리카락을 쭈뼛서게 했다. 강도훈이 양손을 든 채 수술 구역으로 들어왔다. 간호사가 멸균 가운을 입혀주고 고무장갑을 끼워주었다. 고무장갑이 손목을 때리는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며 따귀처럼 울렸다. 그는 집도의 위치에 서서 배만 드러낸 채 누워있는 한지은을 내려다보았다. 초록색 소독포가 그녀의 얼굴을 덮어 시선을 차단했다. 그 덕분에 강도훈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은 풀렸다. 하지만 저 천 아래 자신을 배신한 여자가 누워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전신 마취로 진행해. 그가 차갑게 지시했다. 전신 마취 안 됩니다. 마취과 의사가 급히 끼어들었다. 환자분 호흡기 부종이 심해서 기도 삽관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태아 상태가 안 좋아서 전신 마취제 쓰면 아이가 위험해요. 국소 마취, 경막의 마취로 가야 합니다. 강도훈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다. 국소 마취라니. 그 말은 그녀가 깨어있을 거란 뜻이었다. 그녀가 맨정신인 상태에서 제 손으로 그녀의 배를 가르고 다른 남자와의 아이를 꺼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정신적인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그럼 국소 마취로 해, 서둘러. 강도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긴 주삿바늘이 한지은의 척추를 뚫고 들어왔다. 뻐근한 통증이 퍼지더니 이내 하반신의 감각이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 앞을 가로막은 초록색 차단막이 세워졌다. 넘을 수 없는 벽처럼 그녀와 강도훈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들을 수 있었다. 불과 50c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를, 차갑고 고요한 그 숨결을. 시작합니다. 강도훈이 손을 내밀어 간호사가 건네는 메스를 잡았다. 차가운 칼날이 무영등 아래서 섬뜩한 빛을 뿜었다. 그는 불룩 솟아오른 배를 노려보았다. 저 안에 생명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증오스러운 생명이. 한지은은 보이지 않았지만 살을 애는 듯한 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들릴락 말락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 메스를 쥔 강도훈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차갑게 절개 부위만 노려볼 뿐이었다. 제발요. 한지은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울음이 섞인 피를 토하듯 뱉어내는 말이었다. 어떻게 되든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것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하고도 절박한 애원이었다. 강도훈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메스를 꽉 쥐었다. 죽어도 괜찮다고? 그 남자의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 따위는 버려도 상관없다는 건가? 그 순간 질투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불길처럼 치솟아 이성을 태워버릴 듯했다. 그는 그녀가 다칠까 봐 손에 쥐면 부서질세라 애지중지했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놈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려 하고 있었다. 입 다물어.
강도훈이 그녀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목소리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힘 빼지 마. 내 신파극 들어줄 기분 아니니까. 난 그저 내 일을 할 뿐이야. 말을 마친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예리한 메스가 피부를 가르고 지나갔다. 선명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지직. 전기 소작기가 지혈하며 살타는 냄새가 퍼졌다. 한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녀는 배가 한 겹 한 겹 갈라지는 느낌을, 한때 그녀의 뺨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게 어루만지던 그 손이 차가운 금속을 들고 자신의 몸속을 휘젓는 감각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기가 막힌 친밀함인가? 그는 그녀의 집도의였다. 그녀는 그의 환자였다. 그는 버림받은 전남편이었고 그녀는 남의 아이를 뵌 전처였다. 수술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기구가 오가는 소리와 모니터의 급박한 경고음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수축기 80, 태아 심박수 50m로 떨어졌어요. 교수님, 당장 꺼내야 합니다. 강도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순회 간호사가 다가와 땀을 닦아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속은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았지만 최고의 외과의사로서 몸에 밴 근육의 기억은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였다. 자궁이 열렸다. 양수와 피가 뒤섞여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 순간 한지은은 몸에서 무언가가 억지로 뜯겨나가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으앙. 가냘프지만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아이가 나왔다. 사내 아이였다.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나온 미숙아라 온몸이 검붉고 새끼 고양이처럼 작고 야위어 있었다. 강도훈은 능숙하게 미끄러운 핏덩이를 받쳐 들고 탯줄을 잘랐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조산사에게 넘기려 했다. 이 숨막히는 수술을 1초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아이의 발목을 잡은 순간이었다. 무영등의 강렬한 빛이 아이의 오른쪽 발목 안쪽을 비췄다. 강도훈의 동작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마치 정수리에 벼락이 떨어진 듯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동공이 바늘구멍처럼 수축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 순간 증발해버렸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 자국만이 들어왔다. 쭈글쭈글한 아기의 발목 피부 위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암적색의 기묘한 반점. 그것은 휘어진 붉은 초승달 모양이었다. 강씨 집안 직계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나타나는 은성 유전 형질. 강도훈 자신의 발목에도 있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그 표식. 이 반점은 극히 드물고 위치가 은밀해서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위조가 불가능한 증거였다. 챙그랑. 피 묻은 메스가 강도훈의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금속 트레이 위로 떨어졌다. 날카로운 굉음이 울렸다.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옆에 있던 조수가 사색이 된 강도훈을 보며 소리쳤다. 강도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손에 들린 채 으앙으앙 울어대는 조그만 핏덩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삐걱거리는 고개를 돌려 초록색 천 너머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어가는 한지은을 바라보았다. 시기.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수정된 시기는? 그의 뇌가 덜덜 떨리며 미친 듯이 1년 전의 타임라인을 되감기 시작했다. 만삭이 아니라면? 이 아이가 조산아라면? 그렇다면 이 아이는? 강도훈, 바로 자신의 핏줄이다. 거대한 공포가 심장을 움켜쥐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악독한 마음으로 그녀의 배를 갈랐던가? 전례 없는 한기가 척추를 타고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그는 손안에 들린 부서질 듯 작고 여린 생명을 보았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서 생명신호가 급격히 꺼져가는 여자를 보았다. 그 순간 강도훈은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예리한 칼날처럼 느껴졌다. 교수님, 강 교수님.
조수의 외침이 거대한 망치처럼 강도훈을 둘러싼 응고된 공기를 깨부셨다. 강도훈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가슴이 100m 전력 질주를 한 것처럼 요동쳤다. 그의 시선이 간신히 붉은 초승달 반점에서 떨어져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로 향했다. 그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듣기 싫은 소음이 아니었다. 치욕의 증거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소리는 갈고리가 되어 그의 심장 가장 연한 살점을 꿰뚫고 마구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내 아이다. 한지은과 나의 아이다. 우리가 그토록 수많은 밤을 꿈꾸며 내 눈을 감고 당신의 인매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속삭였던 바로 그 생명이다. 빨리 신생아실로 옮겨. 강도훈의 목소리는 유리를 삼킨 듯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그는 아이를 조산사에게 건넸다. 그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마치 핏덩이가 아니라 깨지기 쉬운 전 우주를 건네는 듯했다. 조산사가 아이를 받아안는 순간 강도훈의 손가락 끝에 아이의 따스한 체온이 스쳤다. 그 전율 같은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영혼까지 찌릿하게 울렸다. 교수님, 산모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수축기 60이에요. 당장 봉합하고 지혈해야 합니다. 마취과 의사의 다급한 고함이 다시금 그를 잔혹한 현실로 끌어당겼다. 강도훈은 맹수처럼 고개를 돌려 수술대 위, 종잇장처럼 창백해진 여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배신한 전처가 아니었다. 뼈에 사무치게 증오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은이었다. 그가 평생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유일한 사랑이자 제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는 방금 제 손으로 그녀를 죽일 뻔했다. 젠장. 강도훈은 짐승 같은 신음과 함께 다시 지침기를 낚아챘다. 신의 손이라 불리던 수술대 위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신 차려, 강도훈. 지금 내가 무너지면 지은이는 정말 죽어. 그는 속으로 미친 듯이 자신을 채찍질했다. 터져나오려는 공포와 후회를 억지로 짓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봉합, 지혈, 수혈. 모든 동작이 기계적인 본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바늘 끝이 그녀의 살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그는 제 심장이 꿰뚫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의 몸에서 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솟구치는 것을 보며 강도훈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1년 전 그녀는 그렇게 모질게 떠났다. 차가운 뒷모습과 텅 빈 집만을 남기고 그는 365일 내내 그녀를 저주했다. 그녀가 부귀영화를 쫓아 다른 남자를 찾아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굳은 살과 동창으로 엉망이 된 그녀의 손을 보자 앙상하게 마른 몸에 오직 배만 불룩하게 솟아오른 그 처참한 모습을 보자 그토록 견고했던 증오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공포만이 들어찼다. 이게 어디가 잘 먹고 잘 산 여자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건 지옥 불구덩이를 걷다 온 사람의 몰골이었다. 한지은, 대체 나한테 뭘 숨긴 거야? 수술이 끝났다. 마지막 봉합 매듭을 짓는 순간 강도훈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탄력감을 느꼈다. 등 뒤의 수술복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중환자실로 옮겨. 특실 격리 간호로.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의 면회도 불허한다. 강도훈이 마스크를 벗어 내리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수술실을 빠져나오는 순간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뱃속에서 들끓는 용암 같은 감정은 식을 줄을 몰랐다. 그 가방. 강도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따르던 인턴을 돌아보았다.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환자 이송됐을 때 가지고 있던 소지품 어디 있어? 인턴은 살기 어린 눈빛에 기가 눌려 말을 더듬으며 간호사 스테이션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오염물 폐기함에요. 너무 더러워서 버리려고. 버리지 마. 강도훈은 거의 포효하듯 소리쳤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흙탕물과 기름때로 얼룩진 검은 비닐봉지를 낚아챘다.
그 안에는 끈이 한쪽 끊어지고 말라붙은 세제 거품과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배어있는 싸구려 캔버스 가방이 들어있었다. 강도훈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그가 없는 동안 그녀가 감내해온 삶의 무게란 말인가? 명품이 아니면 걸치지도 않고 물 한 잔을 마셔도 크리스탈 잔을 찾던 한지은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듯한 가방을 들고 다녔다니. 그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다. 내용물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액정이 박살난 구형 휴대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 유통기한이 지난 싸구려 임산부용 비타민, 그리고 방수팩에 겹겹이 쌓인 서류 봉투 하나. 강도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방수팩을 찢어발겼다. 후두둑. 종이 몇 장이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으로 흩어졌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1년 전 발급된 대한병원의 진단서였다. 날짜는 그녀가 이혼을 요구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 환자명, 한지은. 진단명, 만성 사구체신염, 말기, 전신 홍반 루푸스 합병증 동반. 즉시 입원 및 투석 요망. 신장 이식 대기 필요. 쿠궁. 강도훈은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말기. 신부전. 그건 불치병이었다. 치료받지 않으면 시한부나 다름없는 병이었다. 시야가 흐려지더니 예고도 없이 눈물이 툭 떨어져 진단서의 차가운 활자 위로 번져나갔다. 그랬구나. 그래서 떠난 거였구나. 그날 밤 붉은 실크 슬립을 입고 와인잔을 흔들며 몽롱한 눈빛으로 말하던 그녀가 떠올랐다. 도훈 씨, 나 이제 질렸어. 당신한테서는 늘 소독약 냄새만 나 이 지긋지긋해. 난 내 진정한 사랑을 찾아갈 거야. 그때 그녀는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울음을 삼키고 있었을까? 그때 이미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으면서 그토록 모진 연기를 해냈던 걸까? 그녀는 짐이 되기 싫었던 것이다. 당시 강도훈은 최연소 부교수 임용을 목전에 두고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불치병에 걸려 거액의 병원비와 평생의 수발이 필요한 아내가 생긴다면 그의 커리어에 오점이 될 것이 뻔했다. 바보 같은 여자. 강도훈은 복도 한복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지나가는 간호사나 환자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종이를 집어들었다. 반년 전 어느 시골 보건소에서 발행된 산전 검사 결과지였다. 그곳에는 의사가 휘갈겨 쓴 소견이 적혀 있었다. 임신 중단 권유. 산모의 신장 기능 저하 심각. 임신 유지 시 다발성 장기 부전 우려. 사망 위험 매우 높음. 그리고 그 아래 한지은의 가늘지만 떨리는 필체로 적힌 임신 중단 거부 서약서가 있었다. 거부 사유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사람 아이예요? 강도훈은 누군가 맨손으로 심장을 끄집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짓밟은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사람 아이. 내 아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치료도 거부하고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몸을 이끌고 그 냄새나는 기사식당에서 접시를 닦았다. 오직 아이의 분유 값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대체 뭘 했지? 그녀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수술대 위에서 생사가 오가는 그녀에게 죽어버리라는 말이나 내뱉었다. 으아. 강도훈은 주먹으로 바닥을 내려쳤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개자식. 강도훈, 너는 정말 구제불능의 쓰레기다. 마지막으로 집어든 것은 흑백 초음파 사진이었다. 사진 속 태아는 조그만 몸을 웅크린 채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사진 뒷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덜룩해서 종이가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거기에는 마치 유언처럼 고통 속에서 흘려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도훈 씨, 당신이 이 사진을 보고 있다면 난 아마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거짓말해서. 다른 남자는 없었어.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평생 사랑한 사람은 강도훈 당신뿐이야. 이 아이는 신이 당신에게 남겨준 선물이야.
눈이 당신을 쏙 빼닮았어. 정말이야. 부디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줘. 나도 미워하지 말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아이 생일 때마다 내 대신 한 번만 안아줄래?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둑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강도훈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몸을 웅크린 채 세상을 잃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그 순간 천재외과 교수라는 오만함도 남자의 자존심도 지난 1년 동안 쌓아 올린 마음의 벽도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복도에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후회와 고통이 뒤섞인 그의 통곡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중환자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는 고요한 공간. 한지은은 온몸의 관을 연결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인공호흡기가 쉭 소리를 내며 그녀의 가냘픈 폐에 숨을 불어넣고 있었다. 얼굴의 부기는 여전했지만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표정은 가슴 아플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강도훈은 묵은 가운을 입고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꼬박 24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은 핏발이 서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올라와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만지려다 혹여나 이 위태로운 평화가 깨질까봐 허공에서 멈칫했다. 망설이던 손은 이불 밖으로 나온 그녀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한때는 대건과 흑건 위를 춤추듯 오가던 희고 고운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가락 끝은 굳은 살로 딱딱했으며 손등 곳곳에는 동상으로 인한 자줏빛 흉터와 딱지가 앉아 있었다. 강도훈은 그 거친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파묻었다. 까칠한 피부가 뺨을 긁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도 사무치게 아프고 그리운 감촉이었다. 미안해. 목이 메어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다. 지은아, 미안하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손바닥을 적셨다. 내가 너무 멍청했어. 내가 너무 오만했어. 너를 이 지경이 되도록 몰아세우다니? 수술 직전 자신이 내뱉었던 독설이 떠올랐다. 수술대 위에서 죽어도 병원은 책임 안 져.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에 꽂혔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어?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강도훈은 고개를 들어 감겨있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발 눈 좀 뜨자.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내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을게. 그때였다. 손바닥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강도훈은 숨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한지은의 속눈썹이 폭풍우 속의 나비 날개처럼 파르르 떨렸다. 지은아. 그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이윽고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흐릿한 시야, 눈을 찌르는 조명. 한지은은 목구멍에 불덩이를 삼킨 듯한 갈증을 느꼈다. 그녀는 힘겹게 눈동자를 굴려 주위를 살폈다. 하얀 천장. 삑삑거리는 기계들. 여기가 천국인가? 아니, 천국이 이렇게 아플 리가 없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진 것 같았고 배의 수술 부위는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초점이 맞춰지자 퀭한 남자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덥수룩한 수염. 붉게 충혈된 눈. 눈물로 범벅이 된 뺨. 강도훈. 한지은의 동공이 수축했다.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와 몸을 뒤로 물리려 했지만 상처가 당겨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이 덮쳤다. 아이, 죽이지 마. 그녀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목으로 입모양만 벙긋거렸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차가운 메스를 들고 경멸 어린 눈으로 자신의 배를 노려보던 그 남자.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빛을 보자 강도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강도훈은 황급히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이한테 손 안 댔어. 아이 괜찮아. 아들이야. 조금 일찍 나왔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아주 잘 크고 있어.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한지은의 팽팽하던 긴장이 탁 풀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다행이다.
아이가 무사하다니 이제 됐다. 그녀는 손을 빼내려 했다. 자신의 손은 너무 더럽고 추했다. 고귀한 강 교수님이 잡기에는 너무나 불결했다. 게다가 그는 여전히 자신을 증오하고 있을 터였다. 딴 놈의 아이를 베서 그의 신성한 수술대를 더럽혔으니까? 이거 놔. 그녀가 힘없이 손을 비틀었다. 하지만 강도훈은 놓아주기는커녕 더 꽉 쥐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한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앞에서 그 오만하고 콧대 높던 강도훈이 대한민국 의학계의 천재라 불리던 남자가 보는 눈이 많은 중환자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맨바닥에 무릎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프게 울렸다. 훈씨. 한지은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강도훈은 침대 난간 사이로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알았어. 그가 억눌린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나 다 알았어. 한지은의 몸이 굳었다. 뭘 알았다는 거야? 그 점. 강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깊은 눈동자에 후회와 애정이 가득 차올라 그녀를 응시했다. 아이 발목에 붉은 초승달점이 있더라.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만 있는 그거. 한지은의 숨이 턱 막혔다.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으면서도 내심 그가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비밀. 그리고 강도훈이 주머니에서 그 방수 팩을 꺼냈다. 쭈글쭈글해진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를 보여주었다. 이것도 봤어. 한지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치부,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비밀이 그 앞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보지 마. 그녀는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보지 마. 나 지금 너무 흉측하단 말이야. 안 흉측해. 강도훈이 벌떡 일어나 몸을 숙였다. 양손으로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쥐고 시선을 맞췄다. 하나도 안 흉해. 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야. 그의 눈빛은 뜨겁고 진실했다. 아주 오래전, 오직 그녀에게만 보여주었던 그 다정한 눈빛이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았어? 왜 혼자 짊어졌어? 내가 떠나면 내가 잘 살 줄 알았어? 강도훈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녀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지난 1년, 나 사는 게 아니었어. 잊으려고 미친놈처럼 일만 했어. 널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내가 거기 누워있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 나 단 한순간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지은아, 여보라는 그 호칭이 1000개의 산을 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마침내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한지은이 1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고통, 그리고 그리움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으앙. 그녀는 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쉰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도훈씨. 나 아파. 나 너무 아파. 수술 자국이 아픈 게 아니었다. 마음이 아팠다. 어둠 속을 홀로 헤매던 공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던 억울함이, 그리고 그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리움이 아팠다. 알아. 강도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꽂혀있는 관들을 피해 부서질세라 살살 그녀를 품에 넣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그가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이제 다신 안 그래? 저승사자가 널 데려가려 해도 내 시체를 넘고 가라고 할 거야. 신장, 내가 줄게. 내 신장 2개 다 떼어주는 한이 있어도 너 살릴 거야.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쳐 있었다. 두꺼운 구름을 뚫고 나온 첫 아침 햇살이 중환자실 유리창을 넘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두 사람 위로 쏟아졌다. 그 금빛 햇살은 한지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그리고 강도훈의 눈동자에 다시 타오르는 희망을 비추었다. 너무나 늦게 찾아온 여명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길고 길었던 지옥은 끝났다. 한 달 후, 대한병원 옥상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한지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뺨에는 생기가 돌았다. 무릎에는 두툼한 담요가 덮여 있었고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인큐베이터에 누운 작은 아기가 있었다. 여전히 튜브를 달고 있었지만 태어났을 때보다 제법 살이 올라 포동포동해졌고 동그랗게 뜬 눈은 강도훈을 쏙 빼닮아 있었다. 뭘 그렇게 뚫어지게 봐.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도훈이 휠체어를 밀며 허리를 숙여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차가운 의사 가운 대신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그는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우리 아들 보지? 이것 봐. 코가 점점 당신 닮아가지 않아. 한지은이 웃으며 사진을 들어 보였다. 강도훈이 사진을 힐끔 보더니 짐짓 불만스러운 척 미간을 찌푸렸다. 나 닮아서 뭐 했어? 성질만 더럽고 표현도 못하는데? 당신 닮아야지. 착하고 강인하고. 어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지은이 웃으며 그의 팔을 찰싹 때렸다. 강도훈은 그녀의 손을 잡아 입술로 가져갔다. 한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관리한 덕분에 상처는 아물었고 굳은 살도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나왔어. 강도훈이 짐짓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그녀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이 필수였다. 어떻게 됐어? 그녀가 긴장하며 물었다. 강도훈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렸다. 난 O형, 당신은 A형. 혈액형 불일치지만 요즘 기술로는 문제없어. 게다가 HLA 항원도 3개나 일치해. 그 말은 내가 줄 수 있다는 뜻이야. 한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당신 외과의사잖아. 몸이 생명인데 신장 하나 없으면 체력도 떨어지고. 너보다 중요한 건 없어. 강도훈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바위 같았다. 내가 없으면 이 손이 무슨 소용이야? 너 하나 못 지키는데 내가 수천 명을 살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는 휠체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시선을 맞췄다. 주머니에서 반지 하나를 꺼냈다.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가난했던 레지던트 시절 결혼 예물이라곤 고작 그거 하나 맞춰 끼웠던 민무늬 백금 반지였다. 그녀는 그가 진작에 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그걸 내내 품고 다녔던 것이다. 한지은 씨, 나랑 다시 결혼해 주겠습니까? 강도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긴 목소리였다. 이번엔 오해도, 비밀도, 이별도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그리고 우리 아이랑 같이. 한지은은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때 세제 거품 속에 잠겨 짓물렀으나 이제는 사랑으로 감싸진 손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래. 정원의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마치 고난을 이겨낸 연인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 같았다. 강도훈은 반지를 그녀의 약지에 천천히 끼워주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맞았다. 그가 몸을 일으켜 다시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햇살이 가장 환하게 비추는 쪽으로 바퀴를 밀었다. 가자. 아들 기다리겠다. 응, 집에 가자.